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 부처가 몰려있는 세종은 각종 출장 수요에다 대규모 국제 행사들까지 예정돼 있어 숙박업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세종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소규모 숙박업소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시설이 지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러는 사이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 공유 숙박업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지문이 부착돼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숙박 영업에 활용하는 건 엄연한 불법으로 별다른 사업자 등록도 없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데다 화재 등 재난 상황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사무실에 캐리어를 끌고 이 사람이 왔다가 부부가 왔다가 뭐가 왔다가 막 이러니까 이제 수상한 거예요. 실제 가장 흔히 쓰이는 공유 숙박 앱으로 세종 지역을 검색해보면 숙박 영업을 하는 곳들이 수십 곳씩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세종 출장이란 태그를 걸며 출장 수요를 잡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 같은 불법 공유 숙박업소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약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고 불법업소로 추정되는 곳에 찾아가도 업자들이 무시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건물에 공문을 부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DM 메시지도 좀 보내고 공문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 답변 오는 건 결코 없었습니다. 세종엔 주요 정부 부처가 모여 있어 출장 수요가 꾸준히 있는 데다 2025년 국제정원 도시박람회에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등 국제 행사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나성동과 어진동 등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허용하기로 했고 숙박시설들이 들어서면 불법 공유 숙박업소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숙박시설이 들어서기까지는 용도 변경과 건축 심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유 숙박시설은 당분간 불법 속에 방치될 전망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이번 일요일까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을 맞아 해안가 저지대 침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경우 평소보다 3m 넘게 물이 들어차는 경우도 있어 낚시객 고립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구명조끼를 입은 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빠진 시민들을 구조합니다. 지난 7월 보령 웅천읍의 한 갯바위에서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고립된 관광객들입니다. 이번 일요일까지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으로 바닷가 고립과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안 등 서해안에선 해수면이 높아질 때마다 바닷물에 마을 도로가 잠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이번 백중사리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막 거의 막 바퀴가 반 이상 침수되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백중사리라 이번에 물이 엄청 나가고 엄청 부른다고 해서 지금 걱정이에요. 충남 서해안의 경우 백중사리 기간에 평소보다 바닷물이 3m 넘게 더 높이 들어차는 경우도 있어 연안도로에 주차한 차량들의 침수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썰물과 밀물의 높이차가 최대 7m 넘게 벌어지는 등 조차도 커지기 때문에 갯바위 등에서 낚시를 하다 고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쭈꾸미 금어기가 해제돼 낚시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연간 조수간마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중 연안에서 체험하거나 낚시를 할 때 안전사고 우려되는 시기가 돼가지고 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해경 관계자들은 갯벌과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연안 지역을 찾을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조성예보의 물때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오늘부터 서해안에서 수산물 관련 축제들이 잇따라 열려 흥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보령에서는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3일까지 이어지며 횃불 어업과 맨손 광어잡기, 바지락 캐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내일부터는 서천 홍원항에서 전어 꽃게 축제가 시작돼 17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9일에는 남당항 대하축제가 막을 울리고 10월에는 서산 뻘락치 축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섭취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해당 시군들은 방사능 검사 결과를 게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섭취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태안군이 근흥면 신진도항 일원에서 어업인단체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태안군은 어업 지도선에 설치된 방사능 측정기로 해수를 실시간 검사하고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공개하는 한편 앞으로 태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지역 수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황금 연휴가 생겨 벌써부터 여행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선 기업 운영에 걱정이 앞서고 해외여행만 늘어 내수경제 활성화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연휴부터 개천절까지 6일간의 황금 연휴가 생기자 가장 반기는 곳은 여행업계입니다. 해외여행을 문의하는 전화가 급증하면서 모처럼의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그 자리가 없어서 예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호텔 숙박업계도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을 배포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기업의 80~90% 이상이 중소기업인 대전 충남 지역의 경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길어진 연휴 기간 교대 근무에 생산 공정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은 벌써부터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휴가 길어지는 바람에 납기를 못 맞추거나 생산 현장에 약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역에선 해외여행만 대폭 늘고 국내 여행은 오히려 줄면서 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 국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 비율이 1~2%대에 불과하고 서울, 제주 등지에 비해 스쳐 지나가는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어 더더욱 걱정입니다. 이 때문에 황금 연휴 기간 중국인을 비롯한 해외 여행객들과 국내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성심당과 계족산, 장태산 휴양림과 한비탑 등 대전의 대표 관광지를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즐기고 자고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마련돼야 합니다. 기존처럼 축제만 개최하지 말고 여행사랑 연계해가지고 관광객들은 이제 유치할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 인센티브를 주고 집중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향을 찾고 여가를 즐기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코레일이 추석 승차권 231만 석 가운데 50.2%인 115만 9천 석을 사전 판매했습니다. 전라선의 예매율이 62.8%로 가장 높았고 호남선 56%, 경전선 53.1%, 경부선 51.8% 등을 기록했습니다.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3일까지 결제해야 하며 기간 내 결제하지 않으면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있었던 평화협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연극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19세기 최고의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멘델스존의 파울루스도 지역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이번 주말 가볼 만한 공연과 전시, 아트앤컬처에서 전해드립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1948년 4월 28일 제주의 한 국민학교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이 벌어집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국방경비대 김익렬 연대장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 사이에 있었던 평화협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 협상 1948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제주 4.3 사건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우리의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또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오라토리오로 손꼽히는 멘델스존의 파울루스가 무대에 올려집니다. 빈프리트 톨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대전 시립합창단과
바로크 음악 연주단체인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이 호흡을 맞춰 최고의 연주를 선보입니다.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과 그를 박해한 사울이 예수를 만나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이 합창과 아리아, 이중창 등 45개 곡으로 다채롭게 표현됩니다. I think this music is so warm and it's so written with love, and I think it will inflame the hearts of the audience. 대전 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 10년의 발자취를 담은 전시도 막을 올렸습니다. 고암 아틀리에가 있는 파리 근교 보시르센에 3개월씩 머물렀던 15명 작가들이 이응노의 창작과 실험 정신을 저마다의 주제와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파리 레지던스에 대한 그 중요성과 각자의 그 경험이 충분히 녹아있는 전시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 사업을 통해 성장한 작가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는 10월 29일까지 펼쳐집니다. TJB 조연입니다. 한국판 옥토버 페스트를 표방하는 2023 예산 맥주 페스티벌이 예산시장 일원에서 개막해 일요일까지 3일간 이어집니다. 예산이 고향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예산군이 손잡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더본코리아가 만든 6종의 지역 맥주와 통돼지 바베큐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축제장은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내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예산역으로 가는 직행열차가 매진됐는가 하면 인근 대형 리조트는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본코리아는 10월에 예산에서 전통주를 주제로 한 명주 페스타를, 11월에는 홍성에서 국내 첫 바비큐 축제인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인 홍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백제전 막바지 준비를 위해 대백제전 점검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도 전담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종합상황반, 안전소방반, 교통질서반, 의료위생지원반, 환경대책반 등 8개 반 19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와 무대시설물 설치 등 상황을 살필 예정입니다. 또 응급의료체계와 음식 숙박 바가지 요금을 점검하고 화장실과 쓰레기 처리 문제도 확인하는 한편 혹시 영향을 미칠 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글로벌 기업인 미국 코닝이 아산에 2조 원대 신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코닝사는 윈델 윅스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가한 가운데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 시티에서 한국 투자 5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앞으로 5년 동안 15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닝은 아산 탕정단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기판 유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업원 2,700여 명에 매출액 4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